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뇌를 조종하는 리모컨이다. 길거리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을 목격하는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이상한 사람이라 치부하며 슬그머니 피하기 바쁘다.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이 스쳐 지나친 그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정교하게 뇌를 해킹하는 중이다. 어린 시절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던 습관을 가졌던 아인슈타인.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스티브 잡스. 윈블던 결승 코트 위에서 스스로에게 되뇌며 무너지던 자신감을 다시 세웠던 로저 페더러. 이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다.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습관이었다. 우리는 흔히 혼잣말을 불안함이나 산만함의 증거로 치부한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은 완벽히 다르다.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의 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동 모드로 전환된다. 혼잣말은 정신 이상이 아니다. 뇌의 통제권을 가장 빠르게 쥐는 최고의 인지 부스터다.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미루고 헤매는 게 아니다. 뇌를 가동시키는 구조가 잘못됐을 뿐이다. 의지로 버티지 마라. 뇌를 속여라. 운전이나 운동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나도 모르게 자, 어깨 힘 빼고 가슴 펼치고 천천히 왼쪽으로 하고 순서를 입 밖으로 중얼거려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는 몸이 굳고 버벅거리다가도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를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말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순간 나 왜 혼자 유난스럽게 중얼거리지? 옆에서 보면 어쩌지? 싶어 머쓱했던 기억도 있으실 텐데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서툴거나 몸치어서가 아닙니다. 복잡한 동작과 정보를 몸에 정확히 탑재하기 위해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작동시킨 가장 지능적인 인지 메커니즘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청각적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뇌의 스위치는 현실에서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수만 명의 숨소리가 그친 코트 위에서 이 메커니즘으로 인생 최고의 위기를 기적으로 바꾼 한 인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7년 1월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를 가득 채운 1만 5천 관중석 위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조명 아래 테니스 황제라 불리던 35살의 로저 페더러가 서 있었다. 무릎 수술로 6개월간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돌아온 복귀 무대였다. 순위는 세계 17위까지 떨어져 있었다. 스포츠 기자들조차 그의 은퇴 시점을 가늠하던 시기였다. 누구도 그가 결승까지 올라올 거라 예측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원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선수였다. 10대 시절 경기가 조금만 꼬이면 라켓을 코트 바닥에 내팽개치고 심판에게 소리를 질렀다. 18 무렵부터 몇 년간 스포츠 심리학자를 따로 붙여 감정 조절 훈련을 받아야 했을 정도였다. 그 훈련을 통해 그는 위기의 순간 코트 위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실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 바로 이 2017년 결승이었다. 맞은편에는 통산 9번의 메이저 결승에서 7번을 이긴 천적 라파엘 나달이 서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랜드슬램 결승에서 나달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경기는 세트를 주고받으며 마지막 5세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5세트 페더러는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며 게임 스코어 1대3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3시간 반이 넘는 혈투 속에 수술했던 무릎에 다시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다. 숨은 가라앉지 않았고 다리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달콤하고 편안한 변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만하면 충분해. 35의 나이에 6개월 공백을 딛고 결승까지 온 것만으로도 위대한 신화야. 여기서 져도 아무도 널 비난하지 않아. 패배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지친 몸이 갈구하는 가장 쉽고 빠른 안식이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매순간이다. 하지만 페더러는 그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포기의 목소리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너한테는 아직 한 세트가 남았어, 친구. 그리고 이어 코트 바닥을 노려보며 소리내어 지시를 내렸다. 나달도 아프다. 너도 아프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 상대를 보지 말고
오직 저 공만 봐. 자유롭게 쳐라. 그가 입 밖으로 꺼낸 그 단호한 문장들은 머릿속을 잠식하려던 포기의 논리를 하나씩 밀어냈다. 나는 무섭다는 1인칭의 감정 늪에서 벗어나 관전자의 시선으로 스스로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 같은 역전극이 시작됐다. 지시를 내린 직후 페더러의 눈빛이 변했다. 주저함이 사라진 라켓이 나달의 강력한 스트로크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5세트 1대3 상황에서 내리 5게임을 따내는 기적이 일어났다. 26번의 랠리 끝에 포핸드가 코트 구석에 정확히 꽂히는 순간 아레나는 폭발했다. 최종 스코어 6대4, 5년 만에 되찾은 메이저 타이틀이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말했다. 자책하지 말고 공을 보라고. 자유롭게 날려보내라고. 수만 명의 환호 속에서 챔피언이 본능적으로 실행한 이 언어의 스위치.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뛰어난 운동선수만의 특별한 심리 기술이었을까요? 비슷한 시기, 대서양 건너 미국 미시건 대학교. 감정 조절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 교수 역시 삶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다. 2011년 방송에 출연한 뒤 그에게 협박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입맛을 잃었고 아내와의 사이에는 긴장이 쌓여갔다. 아기 방에서 나는 가장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틀 밤을 그는 리틀리그 시절 쓰던 야구 방망이를 손에 쥔 채 잠든 아내와 딸을 뒤로하고 홀로 거실 창밖을 노려보며 지새웠다. 가장 가혹한 비판자는 언제나 머릿속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이다. 최고의 감정 조절 전문가였던 그조차 자기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공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이틀 내내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아기 침대가 삐걱거리는 평범한 소리에도 최악의 상황부터 상상했다. 불안이 극에 달했던 둘째 날 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경호원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넣으려 하고 있었다.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는 어이없게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이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미친 짓이야. 그 한마디에 그는 멈췄다. 1인칭으로 나는 왜 이렇게 무섭지라고 되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다. 마치 옆에서 지혜로운 친구가 어깨를 다독여주는 듯한 심리적 거리가 만들어졌다. 이 개인적인 경험은 그를 연구실로 이끌었다. 그는 이후 수년간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추적했다. 1인칭으로 되는 사람들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 사람들. 두 집단은 수치심과 부정적 반추 경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가 관찰됐다. 페더러가 코트 위에서 본능적으로 해낸 그 방식이 크로스의 연구실에서는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이다. 크로스는 이 경험과 연구를 묶어 책 챕터를 펴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생각을 침묵 속에 방치하면 그 소음이 당신을 지배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어 스스로에게 지시를 내리는 순간 당신은 뇌의 운전대를 되찾을 수 있다. 코트 위에서 멸망 직전의 경기를 뒤집은 챔피언과 협박 편지 한 통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심리학자. 한쪽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다른 한쪽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홀로 싸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았음에도 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위기의 순간 생각을 머릿속 밀실에 가두지 말 것. 소리를 내어 혹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뇌에게 직접 방향을 지시할 것.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자기 자신을 다시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머릿속에 가둬둔 생각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소음이 되지만 입 밖으로 꺼낸 소리는 당신의 뇌를 조종하는 유일한 리모컨이 된다. 뇌를 속여라. 로저 페더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스스로에게 내린 지시. 그리고 이선 크로스 교수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낸 평정심.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정신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들은 이 현상 뒤에는 매우 정교한 인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과학적 근거는 미시건 대학교 이선 크로스 교수 연구팀이 2014년 인성과 사회심리학 학술지에 발표한 심리적 거리두기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585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7개의 개별 실험을 진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어법에 따른 내 반응과 심리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1인칭인 나는 왜 이럴까 대신 자신의 이름이나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스스로에게 지시를 내린 그룹에서 부정적 반추와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시건 주립대학교 제이슨 모저 교수와 이선 크로스 연구팀이 2017년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한 fMRI 및 뇌파 측정 연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극을 제시한 뒤 셀프토크 방식에 따른 뇌 활동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3인칭 셀프토크를 사용할 때 감정 충격을 처리하는 편도체 부위의 과반응이 단 1초 만에 하향 안정화되는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기존의 감정 억제 기전과 달리 전두엽의 추가적인 인지통제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이러한 감정 조절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의지력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전두엽 자원을 소모하며 끙끙댈 필요 없이 단지 어법을 3인칭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평정심을 회복하도록 만든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스포츠 운동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입증된 지시적 셀프토크의 기능입니다. 그리스 테살리아 대학교 알렉산드로스 하치게오르기아디스 교수 연구팀이 2011년 학술지 심리학적 과학의 관점에 발표한 메타분석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총 32개 연구, 62개의 효과 크기를 통합 분석했으며 전체 평균 효과 크기가 0.48에 달하는 유의미한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감정적 격려, 나는 할 수 있다보다 동작이나 절차를 명확히 지시하는 말, 공을 봐라 또는 어깨 힘을 빼라처럼 동작과 절차를 명확히 지시하는 말이 복잡한 작업 수행력과 정밀한 운동 통제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유효하다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은 시끄러운 노이즈로 남아 전전두엽 기반의 작업 기억 용량을 과도하게 낭비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어 명확한 지시로 전달할 때 뇌는 방대한 잡념을 차단하고 지금 수행해야 할 목표 관련 단서로 주의를 집중시키게 됩니다. 결국 두 인물이 증명해낸 것은 명확합니다. 의지력으로 불안을 무작정 억누르려 할 때 전두엽의 인지 자원은 쉽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낸 정교한 언어적 지시는 최소한의 인지적 마찰만으로 뇌의 통제권을 재설계하는 신속한 조종 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뇌의 운전대를 빼앗기지 않고 곧바로 통제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훈련이나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칭 감정의 늪에서 즉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장 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떨리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때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지우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붙여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길동아,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이건 그냥 하나의 대화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처럼 어법을 3인칭으로 바꾸는 순간 전두엽의 인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편도체의 공포 반응이 빠르게 가라앉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격려 대신 절차를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밤 10시 냉장고 문 앞에 서 있다고 해보죠. 참아야 해, 할 수 있어 같은 막연한 구호는 이 순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구체적인 행동 지시입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셔라. 지금 바로 방으로 돌아가서 불을 꺼라처럼 몸이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동작을 입 밖으로 지시해보세요. 운동이나 공부를 미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운동화 끈을 묶어라,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만 써라처럼요. 작업 기억에 쌓인 잡념을 걷어내고 목표와 직접 관련된 단서에만 주의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 잡념을 소리로 꺼내는 습관입니다.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를 머릿속에 그대로 담아두면 뇌는 그것을 끝없이 맴도는 감정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대신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차야라고 소리 내어 한마디 뱉어보세요. 생각을 소리로 꺼내는 순간 뇌가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된 신호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행은 결심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도록 마찰을 줄인 언어적 구조에서 나옵니다. 오늘 딱 한 번 위에서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소리 내어 시도해보세요. 지금 당장 머릿속을 감싸는 불안을 입 밖으로 꺼내어
스스로에게 정교한 지시를 내려보세요. 하지만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혼잣말하는 게 어색하고 남들 시선이 의식될 것 같은데 어쩌죠? 혹은 이미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 몇 마디 바꾼다고 정말 내 뇌가 바뀔까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의구심입니다. 첫 번째로 밖에서 혼잣말을 크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위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읊조림이나 입모양만 벙긋거리는 중얼거림만으로도 뇌는 청각과 운동 신호를 충분히 인식합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운전 중이거나 화장실에 잠시 들렀을 때 나지막이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어서 이미 뇌가 고착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신경가소성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한 번에 완벽하게 개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창한 의지력으로 억제하려 하지 말고 뇌가 저항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작고 최소한의 마찰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 혼란을 잠재우고 뇌의 운전대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머릿속에서만 감정을 이기려 애쓰는 순간 뇌는 무거운 불안의 소음 속에 고립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입 밖으로 쏘아 올린 나지막한 지시어 한마디는 날뛰던 편도체의 스위치를 내리고 전전두엽의 지휘봉을 다시 여러분 손에 쥐어줍니다. 의지력에 기대는 실패를 멈추십시오. 방향을 정하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내가 저항 없이 반응하도록 만든 언어의 스위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생각의 벽이 있다면 주저없이 입 밖으로 소리내어 지시를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당장 옮겨야 할 첫 번째 동작을 명확히 입력하십시오. 오늘부터 말 한마디로 뇌의 주도권을 쥐고 행동을 제어하시겠다면 댓글창에 뇌의 주도권이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는 그 한 줄의 결단이 여러분의 뇌 회로를 완전히 새로 바꿀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